네, 반갑습니다. 6월 21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의 낙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2600을 깨고 내려왔으면서 2580포인트까지 밀렸는데요. 자, 이런 상태라면은 추가 하락도 또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상승을 했었던 부분에서의 조금 조정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매수는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에 대한 어떤 포지션들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매도 우위에 있다는 것이 부담감을 좀 주고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파월 의장이 오늘 저녁에 이제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았을 거다 생각되는데, 미국 증시가 이제 그 영향을 통해서 또 약세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면 부담감은 내일 또는 주말장까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을 일단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런 국면 속에서 계좌를 좀 잡아준 종목군들은 바로 자동차 쪽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분위기를 좀 잘 잡아줬고요. 계좌가 그래서 오늘은 네, 자동차가 없었다면 좀 많이 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네,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만 자동차가 올라와주면서 어느 정도는 네, 이 만회를 좀 해줬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여서 오늘 계좌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 지수 먼저 좀 볼게요.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지금 일단은 데드크로스가 그냥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바로 올라와 주지 않고 내려가게 된다라면은 뭐 말씀드렸던 대로 2550포인트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보시면 되겠죠. 자, 61선까지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 데드크로스가 확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아래쪽 지지선대를 또 유지하면서 당분간 횡보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7월 초 중반까지 가겠죠. 왜냐면 7월달에도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또 CPI 지표, FOMC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또 부담스러운 모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이 횡보 구간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바로 돌리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좀 있고요. 만약에 데드크로스 나오고 아래쪽 지지를 통한 이런 횡보가 나오게 된다면 다음번 골든크로스까지는 재미없는 장세. 그렇게 되면은 네, 뭐 예상해 드린 대로 7월 한 초반부 지나서 중반부 정도까지는 재미없는 장세로 연결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반등 또 보이겠죠. 그리고 나서 8월달 뭐 7월달에 올라가면 썸머랠리라고 얘기들 많이 나오니까 그런 정도 흐름 나오다가 이제 8월달쯤 되면은 이제 또 뭐 펀드 매니저의 그런 어떤 휴가라든지 뭐 등등의 얘기를 통해서 주가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죠. 자,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인데요. 뭐 현재로서는 이제 그냥 상황적인 모습만 봤을 경우에는 7월 초 중반까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한다. 그러면서 이제 9월달 되면 FOMC도 시작됐죠. 그럼 거기에 대한 얘기를 또 나오면서 또 조정을 받는다. 뭐 이렇게 계속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자, 2700을 뭐 기대를 좀 해보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았고요.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계속적으로 하락세만 진행됐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수를 안 하셔도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뭐 내일이라도 바닥 잡고 올라간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내일도 뭐 지지부진하다라고 한다면 내일도 매수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는 매수를 일단 꽉 참고 현금 들고 기다리셨다가 반등 나오는 자리를 이용해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제일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이 더 커졌어요. 계속 떨어지는 모습에서 이 변동폭도 더 커졌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나갔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마지막 들어서서 이제 수급이 조금 진정되는 모습 보였습니다만 그냥 안 팔았다 뿐이지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눌리는 형태가 좀 많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봤고요. 수급 보도록 합니다. 오늘 외국인은 4천억을 팔았네요. 무지하게 많이 팔았네요. 금융투자가 마지막에 조금 반등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낙폭 자체가 워낙 컸고요. 또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연기금 쪽 매도도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투신 매도 있었죠. 사모펀드 매도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기관 쪽 매도가 좀 상당히 많이 좀 그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연기금이 매수를 해줘서 지수를 방어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아쉽죠. 자, 대신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이제 외국인 매도가 많고 기관 매도가 많기 때문에 부담감을 많이 줄 수 있겠습니다만 매매 동향에서는 또 다른 모양새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살펴보는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낙폭이 계속 커졌어요. 마지막에 살짝 이제 회복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워낙에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안 좋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관 외국인 합쳐가지고 또 2천억 넘게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양시장에서 모두 수급 주체들이 열심히 팔아치우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거래소 쪽 같은 경우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다 내렸죠. 네, 자동차만 올랐어요. 현대차, 기아차 얘네들이 지금 많이 올랐고요. 자동차 부품주들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오늘 유라테크가 대박 많이 올랐죠. 27%나 상승하면서 강하게 상승해줬고요. 대원광업이라든지 PHA, 뭐 전기차 부품 쪽 이런 쪽 괜찮았어요. 다 아진산업 이런 것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현대 위아가 5% 넘게 상승하면서 또 분위기 좋아졌고요. 화신도 7%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다 들어오지 않고 중간에 치고 넘어가는 모습도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 자동차 쪽에 좋은 분위기 형성됐고, 그게 이제 현대차가 이제 끌고 올라간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대차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전기차 판매량은 200만 대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부품주들이 이제 주목을 받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된 거죠. 자, 뭐 그런 모습인데 자동차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계좌는 완전히 처참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4%대 하락이고요. 카카오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오늘 하락세 또 진행하는 모습이 계속 연결되고 있고요.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SDI, LG화학 이런 것도 다 떨어졌고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도 마지막에 이제 매도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포인트가 좀 나타나면서 요것도 지금 약간 불안한 위치까지 넘어갔죠.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면 68,000원 수준 또는 67,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 삼성전자가 내려가게 되면은 지수는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2,550 또는 그보다 더 아래쪽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삼성전자가 저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고 그냥 유지돼서 바로 올라가 버린다면 좋은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내려가게 된다면 거기서 돌리는 자리를 확인하고 매매 대응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은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데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자, 뒤로 넘어가게 되면 어때요? 네, 특이사항은 없죠. 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많이 변동성을 보였고요. 뒤로 넘어갈수록 크지는 않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뭐 특별하지도 않고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한번 가볼게요. 에코프로벤 마이너스, 에코프로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LNF는 무려 3%가 빠졌습니다. 약간 부담이 좀 커져 있는 모습이죠.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많이 빠졌고요. 시총 상위에서 WCP를 제외하고는 다 낙폭이 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가 많이 빠진 것도 이해가 간다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죠. 자,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요. 알테오젠 4%대 하락이고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천보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CJ는 보이지도 않네요. 자, 포스코 DX도 좀 오르다가 상승폭을 조금 반납한 모습이고요. 루닛은 어제에 이어서 조금 올라간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 뒤로 넘어가 볼까요? 네. 마찬가지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지금 55,000원대. 이거 계속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한 내용일 것 같다 생각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더 뒤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계속 빠지죠? CJ는 오늘 4%대 빠졌어요. 22,000원까지 또 신저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요.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 네. 단기로 많이 올랐다가 떨어진 모습들. 지금 대부분 이렇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황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조정이 조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 개별주들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상승 종목은요. 코스닥에서 430개, 하락은 1080개 하락입니다. 거래소 쪽은요. 209개 상승이고요. 680개가 하락입니다. 뭐 거의 하락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상승률 하락률 살펴보도록 합니다. 개별주 움직임 보시면 동훈아나텍 상한가 종목도 많아요. SK네트워크스 우선주 상한가고요. 유비온, 위드텍, 능률, 요거 파나진, S트래픽 이런 것들이 올라갔고요. 유라테크가 바로 9등으로 해서 27% 상승, 비상교육, 그 다음에 조선내와 이런 식으로 해서 20% 상승한 종목이 무려 11개나 됩니다. 우선주 제외하더라도 9개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라 보시면 되겠어요.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요. 지금 KTCS가 10% 정도 올라가면서 41위권에 올라가 있습니다. 10% 이상 상승한 게 41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근데 뒤로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낙폭 자체가 확 커집니다. 그래서 1.9%가 오늘 상승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편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락률을 보게 되시면은요. 대동전자가 여전히 그 자리 지켜줬고요. CJV가 21% 하락하면서 아침보다 더 빠졌어요. 일단은 유상증자 첫날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하는 것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중요한 거는 오늘 빠지고 내일 빠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점 잡아서 우리 기준일까지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 올려놓느냐. 그래야지만이 이 발행 단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그 가격이
형성이 되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와야 되느냐. 지금으로서는 이제 14,000원대 이상까지는 가줘야지만이 지금 처음에 공시에서 제공한 그 1조 원대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방어가 나타나게 되면 아마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시간이 워낙 시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변수가 어떻게 변할지는 좀 더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IM이 좀 떨어진 모습이 좀 있었고요. 8원 뭐 이런 종목도 떨어졌고요. 10% 이상 하락한 종목은 10개. 근데 ETF 제외하고 나면은 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다. 근데 조금 꽉 채워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락 포인트가 3.2%나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2%가 안 되던 상승률에서 지금 3%가 넘는 하락률이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계좌 상황은 1% 이상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자동차가 없었다 그러면은 더 많이 하락할 수 있고요. 자동차가 있었다 그러면은 운이 좋으면 플러스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을 무엇을 선택하고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동향을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오늘 매매 동향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기관적 움직임 보시면은요, 고버스 매수 들어갔고요. 기아, 현대 역시 자동차 쪽으로 집중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매수 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밥캡 매수 있고요. 포스코 DX 여기서부터는 뭐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이버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네요. 네이버 매도, 그래서 삼성전자 매도, 레버리지 매도, LNF 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매도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하이닉스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온 모습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이런 것들 매도가 좀 있었지만 2차전지 쪽에 매도가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모습이지 시장을 좀 나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지금 나쁘게 봐요. 삼성전자를 팔고 뭐 코스피를 팔고 뭐 이런 것들 시총 상위 종목을 팔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지금은 죽일놈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넘어가 볼게요. 뭘 그렇게 팔아야 됐을까? 네이버를 팔았군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좀 팔긴 했어요. 부산밥켓, 네이버,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팔았고요. 은행주 쪽에서 KB금융,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에서는 SDI, LG화학. 2차전지 쪽은 매도가 많진 않은 것 같아요. LNF 매도가 좀 있었고요. 매수는 현대차 강하게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고버스 매수 있고요. 현대로템, 한국조선해양 이런 것들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부품주들 많이 들어가 있고요.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아무래도 퍼시픽도 오늘은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주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반도체 주도주 쪽에서는 별로 건드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도 패턴들 현대차를 끌고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매도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이버나 뭐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죠. 카카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서 매도가 많기는 많은데 시장이 어떤 주류 패턴의 종목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얘네들이 시장에 대한 압박감만 좀 주는 그런 느낌인 거고요. 시장을 팔아먹는 형태의 느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더라도 많이 팔지 않고 조금 팔면서 다시 사들이는 그 형태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로 본다라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버티고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대체적으로 그냥 뭐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코스피 시장의 어떤 주가 조정, 추가적인 하락 예상해 봐야 된다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재수 없으면은 조정이 들어가서 한 2, 3일 이번 주 내내 조정 받아서 주말에 2550포인트 아래쪽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61선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달 만기까지는 FOMC 전까지는 약간 변수를 계속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너무 가파르게 확장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유지만 잘하셔도 되니까요. 홀딩 유지하시면서 다음번 반등 포인트를 노리시는 게 지금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고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일단은 미국 시장도 상황 보면서 내일 대응점들을 찾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하시고요. 즐거운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